자, 1번 보시면 전체 저항의 크기가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그냥 더하면 되고요.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역수를 취한 다음에 더하래요. 자, 이때 이 다음 전기회로의 전체 저항을 물어봤어. 지금 얘랑 얘는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들은 뭐야? 병렬로 연결되어 있잖아. 그래서 먼저 이 병렬로 연결된 저항의 합을 한번 구해볼게요. 이 저항을 구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 통분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따라서 이 병렬로 연결된 이 저항은 둘 다 역수 취하면 되는 거니까 3R 더하기 1분의 R 더하기 1 2R. 자, 이렇게 나오겠지. 이 병렬로 연결된 저항은 얘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 R 때문에 헷갈리지만 문자를 뭐 약분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됐어요? 그 다음에 얘랑 얘는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체 저항은 그냥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되겠지. 따라서 3R 더하기 1분의 R 더하기 1 2R.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R을 더하면 돼. 근데 지금 보면 이 왼쪽에 있는 식 있잖아. 분모가 몇 차예요? 1차. 분자는 몇 차? 2차니까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 이상이면 낮추라고 했죠. 낮추는 방법 몇 가지 있다고 했죠? 두 가지 있다고 했지. 직접 나눗셈을 이용하거나 식을 변형하거나. 근데 지금처럼 1차, 2차일 때는 직접 나눗셈보다는 그냥 바로 식을 변형해서 낮추는 게 좋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부분 전개해봐. 뭐가 나와? 이렇게 나오죠. 자, 얘를 내가 바꿔볼 거야. 이 분모를 그대로 여기다가 적어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최고차한 개수가 몇이에요? 2죠. 그래서 여기다가 3분의 2 R을 곱할게요. 그 다음에 얘를 전개했을 때 2R의 제곱 더하기 3분의 2R 나오지. 여기 왼쪽에는 2R이니까 여기다 플러스 뭐 해주면 돼? 3분의 4R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따라서 요렇게 합토로 나눠버리면 자, 이것분의 이거는 3분의 2R이 되고 자, 이것분의 이거 하게 되면 그대로 3R 더하기 1분의 3분의 4R 얘가 되겠지. 따라서 여기다가 요 R을 더하면 최종적으로 뭐가 된다? 얘랑 이 더하면 3분의 5R이고 자, 얘는 분부수니까 분모 분자에다 뭘 곱할까? 3을 곱할게요. 그러면 9R 더하기 3분의 4R 얘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가 정답이 된다. 물론 통분해도 되고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 문제에서 분모가 1차식이고 분자가 2차식일 때 내가 식을 변형해서 차수를 낮출 수 있다. 만약에 이 부분 좀 어려우면 직접 나눗셈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직접 나눗셈이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번 문제는 실수 x, y에 대해서 이 식의 값이 항상 일정하고 이 식의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을 때 a 더하기 b를 물어봤거든요. 자, 첫 번째는 얘가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k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리고 x, y가 실수라고 했고 x, y가 실수에 대해서 이 식이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어떤 식이죠, 이거? x, y에 대한 항등식이죠. 그러면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돼? x랑 y로 정리를 해줘야겠죠. 결국에 얘를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얘가 0, 얘가 0, 얘가 0이면 항상 성립하는 거지. 괜찮아요? 그럼 따라서 식이 3개 나오니까 이 3개를 연립하면은 x랑 y랑 k를 다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식 정리하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따라서 얘가 0이 되는 k 바로 구할 수 있지.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b를 구할 수 있겠죠. k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k 구했으니까 얘가 0이 되는 a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a랑 b랑 k를 다 구할 수 있어. 자, 이게 첫 번째 풀이고요. 자, 두 번째 풀이는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푸는 거 추천드릴게. 얘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약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y 더하기 1분의
4x 더하기 2y 플러스 2. 얘는 x, y가 어떤 값을 갖던 간에 항상 몇 나와요? 2가 나오지. 약분이 되면 x, y가 어떤 값이 되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즉 얘도 약분이 되기 위해서 a랑 b가 어떤 값이 되는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얘를 보시면 2에다가 2를 곱하면 몇 나와? 4 나오지. 여기 1에다가 2를 곱하면 2 나오죠. 1에다가 2를 곱하면 2 나오지. 아, 분모의 각각의 개수에다가 똑같은 수를 곱했을 때 분자가 나오면 약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 3에다가 뭘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나와요? 마이너스 3분의 4를 곱하면 나오는 거지. 아, 따라서 이 마이너스 b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4를 곱하면 몇 나온다? 6이 나오는 얘기야. 그럼 바로 b 구할 수 있겠지. 자, b 몇 나와요? 2분의 9 나오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 2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4를 곱하면 몇 나와요? 이게 a가 나오는 거지. 그럼 a 구할 수 있겠지.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 학교 시험 볼 때는 빨리 풀어야 되니까 이 문제가 나온다면 이 두 번째 풀이로 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3번 문제는 다항식 fx가 10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이와 같은 식을 만족한대요. 그때 얘를 물어봤어. 자, 이거 다 구할 거예요? 다 못 구하잖아요.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규칙이 존재한다. 그럼 이 규칙을 내가 어떻게 파악할 거냐면 지금 이 식을 봐보세요. 이 가로 안에 있는 두 개의 식을 더하면 몇 나와요? 101 나오죠. 그래서 한번 의심해 보는 거야. 어떤 걸 의심할 거냐면 여기 가로 안에 두 개 하면 몇 나와? 101이잖아요. 얘랑 지금 뭔가 공통점이 있잖아. 그래서 어떤 의심을 하냐? 아, 그러면 1 더하기 fn분의 1 플러스 1 더하기 f 101 마이너스 n분의 1을 한번 계산해 볼까?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해를 해볼게요. 통분하시면 분모가 이렇게 나오고 자, 분자가 이렇게 나오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얘 몇 나와요? 1 나와 있지. 분모를 보니까 2 더하기 fn 더하기 f 101 빼기 n이고 분자도 어떻게 돼? 2 더하기 fn 더하기 f 101 빼기 n이죠. 아, 따라서 이 두 개를 약분하시면 몇 나온다? 1이 나온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도 몇 나와? 1 나오는 거지. 얘 두 개 더해도 1 나오는 거지. 그럼 1이 총 몇 개 있어요? 50개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정답이 50이 된다. 자, 이 문제는 이걸 봤을 때 규칙이 존재할 건데 내가 이걸 어떻게 이용하지? 아, 가로 안에 합이 101이니까 얘를 한번 이용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식을 하고 싶었어야 돼요. 자, 지금 4번 보시면 서로 다른 네 양수가 있는데 AD-BC가 0일 때 옳은 것을 물어봤거든요. 자, 제일 먼저 기억부터 해볼 건데요. 자, 이거 식을 바꿔서 이와 같은 식을 만들 수 있냐 한번 봐보자. 마이너스 BC를 넘겨서 AD가 이렇게 BC죠. 자, 양변을 뭘로 나눠볼까요? AC로 이렇게 나눠봅시다. 참고로 서로 다른 네 양수니까 0이 아니잖아요.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 나눠보니까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A분의 B가 C분의 D. 기억이 나왔습니다. 아, 기억은 이렇게 참이 되고요. 이 기억을 통해서 니은과 디귿을 풀 건데 지금처럼 분수가 두 개 있죠. 이때는 는 K라고 해놓고 B는 AK, D는 CK라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문자를 줄이면 좋은 거니까 여기 이 니은을 풀 때 이 바꾼 문자를 이용해서 문제 풀 거거든. 해볼게요. 여기 니은 A 곱하기 AK죠. 그럼 A 제곱 K가 되고 CB는요 C 곱하기 CK니까 C의 제곱 K 이게 나오지. 그래, 분자. 약분하니까
몇 나와요? K분의 1 나오지, K. 자, 그 다음에 오른쪽도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AD는 D가 CK니까 여기 ACK죠. 자, 그리고 BC는 AKC죠. 자, 그 다음 EAC 그대로 이렇게 적을게. 이렇게. 자, 그럼 약분이 되죠? 약분하면 이거 몇 나와요? K분의 1 나오지. 아,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돼? 같죠? 그래서 니은 얘도 정답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디귿 해볼게요. A 3승 더하기 C 3승은 자, 그대로 적고요. 자, B는 AK이고 D는 CK니까 이 분자가 AK의 3승 더하기 CK의 3승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나오니까 이거 약분하시면 몇 나와? K의 3승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변도 해볼게요. 자, 분모는 A 더하기 C 전체의 3승이고 분자는 요 B가 AK, D가 CK니까 AK 더하기 CK 전체 3승이지. 이거 K가 바깥으로 나올 때 K 3승으로 나오죠. 그럼 약분하시면 몇 나와요? K의 3승이지. 그래서 이거 두 개도 똑같으니까 얘도 정답이 된다. 지금처럼 두 개의 분수가 있을 때는 문자 하나 잡고 이 남은 문자를 이용해서 문자를 줄여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5번 문제는 두 함수에 대해서 이 두 함수의 그래프랑 x는 1, x는 9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물어봤죠. 우리 선생님 유리함수 알려줄 때 만약 뭐 이러한 유리함수가 있어요. 자, 이거 DNA가 어떻게 되죠? 3이죠. 자, 그리고 자, 얘 DNA 몇이야? 3이지. 지금처럼 DNA가 똑같으면 이 두 개의 유리함수는 평행 이동을 해서 겹쳐질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자, 얘가 있어. 이런 유리함수는 DNA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이지. 지금처럼 DNA의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이면 요것들의 유리함수는 대칭 이동을 하고 평행 이동을 해서 얘랑 겹쳐질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거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거. 자, 만약에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얘는 DNA를 뭘로 봐야 될까요? 마이너스 3으로 봐야 돼. DNA 볼 때는 분모의 일창의 개수가 다 1일 때의 분자가 DNA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바뀐다? x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5니까 DNA가 마이너스 3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자, 이러한 유리함수가 있어. 요거 DNA 몇일까요? 2분의 3이지. 3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것들과 다르기 때문에 겹쳐질 수가 없어. 평행 이동하거나 대치 이동했을 때. 괜찮을까요? 그리고 평행 이동 또는 이 대칭 이동을 했을 때 겹쳐질 수 있다. 얘는 다르게 해석하면 곡률이 같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곡선의 휘는 정도 걔가 같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자, 얘 DNA 말해보세요. 7 나오지. 분모가 0이 된 x를 분자에 넣으라고 했죠. 얘가 0 되는 x가 몇 나와? 2 나오잖아. 걔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7 나오잖아, 분자가. 그래서 DNA가 이게 7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유리함수가 있어. 그럼 얘의 DNA는 우리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분모가 0 되는 x가 2지. 걔를 집어넣어봐. 몇 나와요? 10 나오지. 근데 10이라고 하면 안 돼요. 분모의 일차항 개수가 2니까 얘를 뭘로 나눈다? 2로 나눠줘야 돼요. 그 DNA가 5라고 말씀하셔야 돼. 알겠죠? 요 DNA를 관찰해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했을 때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우강 문제 풀어볼게요. 여기 5번 보시면 얘의 DNA 몇이야? 이거 10 나오죠? 요거는요, DNA가? 마이너스 10이지. 이 두 개의 함수는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을 해서 겹쳐질 수 있는 그래프구나 라는 게 첫 번째. 그렇다는 얘기는 두 개의 그래프의 곡률은 어떻게 된다? 서로 같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그래프 그려보자.
자,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 어떻게 돼? 0,1이지. 그래서 0,1 찍고요. 자, 그 다음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 어떻게 돼? 10,10이지. 그래서 10, 마이너스 10. 근데 우리 이런 거 그릴 때 간격이나 이런 것도 약간 좀 고려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 시험 문제 풀 때는. 자, 요거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gx의 그래프가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나와요. 이 값이 마이너스 9 나오지.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야 돼요. y절편이 마이너스 9야. 그리고 점근선이 얘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되겠지.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x는 1, x는 9를 한번 찍어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고, 자, x 9를 한번 찍어볼 거야. 근데 9를 한번 그어볼 건데 이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좀 애매하죠. 그래서 9를 한번 집어넣어 보셔야 돼요. 자, 9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럼 f9 몇 나와요? 1 더하기 9분의 10이지. g9 몇 나와요? 0 나오지. 그러니까 9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됐어요? 아, 해보니까 왼쪽에 있는 거야. 나는 어디 부분 넓이 구하는 거예요? 이 부분.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줘야 돼. 그리고 이 두 개의 함수는 뭐 한다? 공률이 서로 같죠?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 너희 딱 봤을 때 잘라서 붙이고 싶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몇이야? 10 나오지. 그리고 여기 2를 여기 집어넣어봐. 그럼 몇 나와요? 1,11 나오지. 여기 몇 칸이죠? 10칸이잖아. 그래서 10칸만 쪼갤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만 자를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요 길이가 얘랑 같은지 볼 거야. 이 점의 좌표가 1 더하기 9분의 10이죠. 요 간격이 어떻게 돼? 9분의 10 나오지. 그리고 이 점의 좌표 구해볼 건데 이 점의 좌표가 1,1을 집어넣어봐요. 9분의 10 마이너스 10이죠. 그래서 요 간격 몇 나온다? 9분의 10 나오지. 아, 따라서 이 부분을 쪼개가지고 돌려서 붙이면 요 부분의 영역이 나온다. 그러면 쪼개서 붙이면 결국에는 이쪽 넓이 구하는 거지. 자, 그럼 가로의 길이가 8 나오고 세로의 길이가 11 나오니까 정답 몇 나온다? 88이가 되겠지. 자, 6번 문제는요. fx가 지금처럼 유리함수래요. 이 유리함수에 대해서 얘의 그래프가 y축 대칭일 때 fp를 물어봤지. 자, 우리 어떤 분수함수가 있는데요. 이 분수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어. 얘가 이 y축 대칭이 되려면 어떤 그래프가 되어야 하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x축이랑 y축이 있습니다. 이 분수함수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을 때 절대값 씌우면 이쪽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가 되죠? y축 대칭이 되죠. 또는 분수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도 내가 여기 이 분수함수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이 부분이 올라가는 거니까 y축 대칭인 함수가 나오는 거지. 아, 따라서 분수함수에다가 절대값 씌웠을 때 y축 대칭이라는 얘기는 점근선이 뭐다? x는 0, y는 0. 얘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문제 풀어볼 건데 이 식의 점근선의 교점이 어떻게 돼요? 6, 이렇게 b가 나오지. 자, 이 점근선의 교점이 요 식에서는 어떻게 바뀌지? x축으로 얼마큼 움직였어요? 마이너스 a만큼 평이동했고 y축으로 얼마큼 움직였어? 2분의 a만큼 평이동한 거지.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이 어떻게 바뀌죠? 6이 6-a가 되고, 그렇지. b가
2분의 a를 더한 만큼 바뀌겠죠. 여기에 절대값 씌웠을 때 그 그래프가 y축 대칭한 얘기는 이 값이 0 나오고 이 값도 몇 나온다? 0 나오는 얘기죠. 점근선의 교점이 0,0이니까. 아, 따라서 a가 몇 나온다? 6이고요. 그 b 몇 나와요? 마이너스 3이지. 아, 따라서 처음 fx의 식은요. x 빼기 6분의 6 마이너스 3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뭘 물어봤죠? fp를 물어봤으니까 x에다 뭘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면 몇 나와요? 정답이 마이너스 3분의 11 이가 나와요. 자, 7번 문제는요. 이 분수함수의 그래프가 중심이 2,3인 온과 4점에서 만날 때 내 교점의 x좌표를 지금처럼 약속하겠대요. 그때 내 교점의 x좌표의 합을 물어봤어. 자, 먼저 어떤 수직선에 두 개의 좌표가 A, B라고 하자. 이 정 가운데 있는 중점이 3이라고 해볼게. 그때 A 더하기 B가 몇 나오죠? 6 나오지. 가운데 거 몇 배? 2배가 되는 거예요. 두 개의 평균이 3인 거니까 두 개의 합은 가운데 거에 2배를 한다. 됐어요? 자, 이걸 이용해서 문제 풀어봅시다. 자, 우선 이 분수함수의 그래프 한번 그려볼 건데 얘의 점근선의 교점이 어떻게 돼? 2,3이죠. 자, 따라서 x축이랑 y축 안 그리고 바로 점근선만 그려볼게요. 점근선이 자, 이렇게 나오고 자, 이거 DN이 몇이에요? 1이죠. 그러니까 이쪽이랑 이쪽이 그려지겠지. 양수니까. 자, 그 다음에 중심이 2,3 이 점이래요. 자, 원이 있는데 이 분수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x1부터 x4까지 있대요. 원도 2,3에 대한 점대칭이고 분수함수도 2,3에 대한 점대칭이죠. 그러면 내가 이 점을 x1, y1이라고 하고요. 이 점을 x2, y2. 자, 이 점을 x3, y3. 이 점을 x4, y4라고 한다면 얘랑 얘는요. 두 개를 합했을 때 몇 나와요? 가운데 거에 2배가 되겠지. 그래서 x1이랑 x3 더하게 되면 몇 나온다? 이게 4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x2랑 x4 이거 두 개 더 몇 나와? 똑같이 4가 나오겠지. 가운데 거 2배니까. 그래서 정답 몇 나온다? 8이 나온다. 자, 8번 문제는요. 이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이 직선의 대칭이래. 우리 분수함수는 선대칭 하는 그 선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 2개의 선은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일자리인 직선이랑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일자리 2개의 선에 대한 선대칭이죠. 따라서 이 직선에 대해서 이 분수함수가 선대칭이기 때문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겠지. 이해됐어요? 따라서 이 식의 점근선의 교점이 어떻게 돼요? 4,3이죠. 얘가 평행 이동됐지. x축으로 n만큼 이동했으니까 이 점근선의 교점의 x좌표도 똑같이 n만큼 이렇게 이동하게 되고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점근선의 교점의 y좌표도 이렇게 n만큼 평행이동 되겠지. 그리고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나는 거니까 얘를 그대로 대입해도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해야겠지. 자, 그럼 집어넣게 되면 y에다가 3 더하기 m 요 x에다가 4 더하기 m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겠지. 따라서 n은 m 빼기 2가 되겠지.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얘를 평행 이동한
그 분수함수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지 않는다고 했지. 이 문장은 어떤 말일까요? 점근선 중에 하나가 누구다? x는 0, y축이란 얘기예요. 만약에 점근선이 y축이 아니면 무조건 다 y축을 지나게 되어 있어. 만약에 점근선이 이렇게 딱 쳐보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던 항상 뭘 지나? y축을 지날 수밖에 없지. 됐어요? 따라서 이 y축과 만나지 않으려면 점근선 중에 가로선은 어떤 거 되든 상관이 없는데 세로선이 y축이 돼야 돼. 예를 들어서 얘가 점근선이라고 해보자. 이렇게 그리던 y축을 지나 안 지나? 지나지 않죠. 괜찮아요? 따라서 y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점근선 중에 하나가 반드시 y축이 돼야 돼. 그럼 반대로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점근선 중에 하나가 누가 돼야 돼? x축이 돼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점근선의 교점 중에 하나가 0 나와야 돼. 누가 0 나와야 돼요? x좌표가. y좌표는 뭐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즉 얘가 몇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요. 그럼 m이 몇 나와?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다가 마4 집어넣으면 n이 몇 나온다? 마이너스 6 되겠지. 두 개를 곱하면 몇 나와요? 24가 정답이 돼요. 자, 9번 문제는 이 분수함수의 그래프는 제3, 4분면을 지나지 않고 이 분수함수의 그래프는 모든 4분면을 지나도록 하는 종수의 k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자,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그래프를 그리셔가지고 문제 푸셔야 돼.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래프부터 그려볼 건데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 어떻게 돼요? 4,8이죠. 이렇게 점근선이 있는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면 3, 4분면 지나요? 안 지나요? 안 지나죠. K가 음수이면 무조건 3, 4분면을 안 지나요. 자, 그리고 K가 양수라면 그래프가 이쪽과 이쪽에 있겠지. 근데 3, 4분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여기 이 y 절편이 어떻게 돼야 돼? 0 이상이 되어야만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요 식을 쌤이 fx라고 한다면 k가 0보다 클 때는 y 절편이 어떻게 돼야 돼요? 0 이상이 돼야 돼요. 음수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양수일 때는 y 절편까지 고려를 하셔야 돼요. 따라서 f0을 집어넣어보자. 그럼 몇 나와요? 마이너스 4분의 k 플러스 8이 0 이상이니까 k는 어떻게 돼요? 32 이하가 되죠. k. 따라서 k가 음수일 때 가능하고 양수일 때는 32 이하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범위가. 이게 바로 이 첫 번째 그래프의 조건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그래프는 모든 4분면을 지나야 된대요.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죠.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점근선이 있고 만약에 이 K가 음수라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면 1, 4분면 지나 안 지나? 안 지나죠. 그러니까 음수는 안 돼요. 따라서 K는 양수가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지나진 않죠. 모든 4분면을. 어떻게 써야 돼? y 절편이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커야겠지. 그래야 모든 4분면을 지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요 식을 gx라고 할 때 이때는 g0이 뭐가 돼야 돼?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0을 집어넣게 되면 5분의 k-3 얘가 0보다 큰 거니까 k는 15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공통범위가 어떻게 돼요? 15보다 커야겠지.
자, 그 다음에는 얘랑 얘의 공통 범위를 구하면 되겠지. 잘 모르겠으면 수직선을 이용하시고 바로 알겠으면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자, 공통 범위 어떻게 돼요? 15보다 크고 32 이하가 되겠지. 그리고 지금처럼 둥호가 하나 있고 둥호 하나 없으면 정수 개수 어떻게 구해요? 그냥 두 개를 빼시면 되겠지. 따라서 32에서 15를 빼면 정답은 17 되겠죠. 자, 10번 문제는요.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이게 절대값이 있는 함수인데요. b가 a보다 큰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자, 얘를 만족시킬 때 옳은 것을 물어봤거든. 자, 일단 상황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그래프부터 그려보자. 자,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 어떻게 돼요? 0, 마이너스 1 나오줄게. 따라서 자, 이렇게 점근선이 있고요. x가 2일 때 0 나오지. 그래서 2, 0을 지납니다. 그래서 요 점을 지나야 돼. 점근선이 얘고 2, 0을 지나는 거니까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그래프는 자, 이렇게 나오죠. 거기다 뭘 씌웠어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웠죠, 이렇게. 그러면 밑에 있는 게 올라가겠지. 양의 실수에서만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이쪽은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올릴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겠지. 자, 따라서 이 빨간 색깔 그래프가 누구다? 이게 fx가 되는 거예요. 요 노란색이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이 부분 점근선 뭐가 되겠어? 1 나오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FA랑 FB랑 같대요. A랑 B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야 A에서의 함수값이랑 B에서의 함수값이 같잖아요. 이 부분 말고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만약에 A가 여기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같아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요 A가 이 값보단 더 커야 돼. 이 점에 Y좌표가 지금 몇이야? 1이죠. 따라서 Y좌표가 1 나오려면 요 X 몇 나와야 돼? 1 나와야겠지. 즉 요 A는 1과 2 사이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요 기억이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FB는 0과 1 사이다. 지금 요 점의 함수값이 FB죠. 이제 보니까 0과 1 사이가 돼야 안 돼? 되지. 그래서 니은도 여기 맞다. 자, 그 다음에 FA 더하기 FB가 자, 이해가 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구해볼게. 자, FA는 여기다가 A를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절대값 A분의 2 마이너스 A고. 자, FB는요. 절대값 B분의 2 마이너스 B. 얘죠. 지금 이 값은 X축보다 원래 위에 있던 값이니까 양수죠. 그리고 이 값은 이 원래 노란색 그래프에서는 음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튀어나올 때는 마이너스 붙어야 됩니다. 즉 얘는 그냥 튀어나오고 얘는 마이너스를 붙어서 튀어나와야 돼. 그럼 이렇게 되겠죠. 두 개를 뭐 한다? 자, 더하겠대요. 더하시면 자, 분모가 A, B가 되고 자, 분자는 여기다 B 곱하면 2B 마이너스 AB 여기다 A를 곱하면 AB 마이너스 2A 자, 얘가 되어서 이렇게 사라지고 A, B분의 자, 2로 묶으면 B 마이너스 A 이게 나오죠.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따라서 이 디귿은 틀렸다. 자, 11번은 x가 0 이상 2 이하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이 이를 때 상수 k를 물어봤거든요. 자, 이 문제는 굳이 x축이랑 y축을 그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자, 바로 점근선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이 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자, 2가 나오죠. 따라서 점근선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
점근선 중에 하나가 일단 E가 나오는 건데, 자, 이거 DNA 바로 할 수 있죠. 이거 맨 나와요? K-2죠. 분모가 0이 되는 X를 집어넣는다고 했죠. 이 DNA가 이 양수라면 이쪽이랑 이쪽에 그려지죠.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데 제한 범위가 0 이상 2 이하라고 했으니까 0이 한 이쯤에 있을 거고 2가 한 이쯤에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건데 최대값이 1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얘들은 2보다 더 위에 있죠. 최대값이 1보다 더 크죠. 그래서 얘는 뭐 한다? 모순이 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K-2가 음수일 때를 해봅시다. 그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따라서 0부터 2까지는 이쪽인데 이 구간에서 최대값은 누구다? 2일 때죠. 따라서 여기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 1이 나와야 돼. 근데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그때 K값의 범위가 얘를 만족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럼 집어넣어 볼게. X에다가 2를 집어넣어 봐요. 3분의 4 더하기 K죠. 얘가 몇 나와야 돼? 자, 1 나와야겠지. 따라서 K 몇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돼야겠죠. 얘를 만족해야 안 해? 만족하죠? 그럼 정답이 되는 거야. 근데 이대로 끝내면 안 돼요. 반드시 뭐도 해봐야 돼? 0일 때도 해봐야 돼요. 자, 이 부분은 꽤 중요한 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얘가 2차 함수라는 말이 없어. 그냥 함수래. 그 말은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다? 0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함수라고 하면 이해됐을까요? 그러니까 K가 2가 아니란 말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2가 될 때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자, 그럼 K가 2가 되면 어떻게 돼요? Y는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2가 되어서 이거 약분이 되죠, 이렇게. 몇 나와? 2가 되죠. 물론 X는 마이너스 1 되면 안 됩니다. 분모가 0 되면 안 되니까. 그럼 이 2라는 상수함수는 최대값 2를 가져 안 가져? 같지 않죠. 그래서 얘는 모순이다. 우리가 분류할 때는 빠짐없이 분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12번은요. 자, 이런 함수의 그래프가 이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물어봤거든요. 자, 우선은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절대값 있으니까 원래 바로 그릴 수도 있지만 아직 절대값 함수에 대해서 정확히 안 배웠으니까 나눠서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 x가 1보다 크면 y는 x 빼기 1분의 1이죠. 그 다음 두 번째, x가 1보다 작으면 y는 x 빼기 1분의 1 마이너스 1이지. 이럴 때는 안 됩니다. 분모가 0 되니까. 자, 이걸 이용해서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얘도 둘 다 점근선이 x는 1이죠. y는 0이고, 그래서 x는 1. 얘는 이쪽이랑 이쪽이잖아. 그런데 1보다 큰 쪽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그려지겠죠. 얘가 바로 y는 x 빼기 1분의 1이고, 자, 그 다음 얘는요. 이쪽이랑 이쪽에 그려지는 건데 1보다 작은 쪽만 그려지는 거니까 요렇게 나오겠지, 그래프가. 그리고 얘는 y는 x 빼기 1분의 1 마이너스 1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직선을 관찰해 봤더니 변수를 제외하고 미지수가 지금 하나밖에 없지. 그럼 쌤이 수학상에서 정말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 미지수 하나로 정리를 해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x, y에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해야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얘를 내가 k로 정리를 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x 빼기 3이고, 자, 이 부분은
4-y죠. 그러니까 얘는 k에 상관없이 항상 뭘 지난다? 3,4를 지나는 직선이란 얘기야. 즉 3,4가 뭐 여기에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잘 모르잖아요. 따라서 3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서 3 집어넣으면 몇 나와요? 2분의 1 나오지. 4보다는 작죠. 그럼 3,4가 한 이쯤에 있겠죠. 이 점의 함수값보다는 더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요 직선과 이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때의 k값의 합을 물어봤거든. 지금 이 k가 직선에서 뭘 의미하고 있어요? 기울기를 의미하고 있지. x의 개수니까.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떻게 있어야만 이 그래프랑 교점이 두 개 나올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면 돼, 안 돼? 교점 두 개 돼야 안 돼? 안 되죠. 왜냐면 하나, 둘, 이쪽에 세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뭐 이런 것도 안 되죠. 하나, 둘, 세 개 있잖아. 언제 될까요? x축과 평행한 요 직선. 즉 기울기 몇일 때? 0일 때. 그때 교점이 하나, 두 개 나오는 거지. 즉 k가 몇일 때야? 0일 때죠. 하나 더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접할 때 있겠죠. 요 노란색과 이렇게 접할 때. 그때의 k값을 구하면 되겠지.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접할 때 k 한번 구해보자. 지금 이 노란색이 얘지. x 빼기 1분의 마이너스 1은 요 부분 kx 더하기 4 마이너스 3k 갖다가 놓고 양변에 x 빼기 1 곱하면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지. 걔가 접하는 얘기는 어떤 근? 중근이라는 얘기지. 그럼 판별식이 몇? 0이라는 얘기죠. 이건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정리됩니다. 따라서 이거의 판별식 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얘가 0 되는 k를 구할 거거든. 자, 이거 k 정리해서 인수분해 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k가 어떻게 돼? 1 또는 k가 이렇게 4가 나오지.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이 노란색이 접하는 기울기는 하나일 텐데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죠. 왜 2개 나왔냐면 이거 판별식 쓸 때 얘랑 갖다 놓고 정리한 거지. 근데 실제로 x 빼기 1분의 마이너스 1은 이 그래프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원래? 얘도 있죠. 얘는 결국 이 노란색 그래프란 말이야. 그래서 이 점을 지나면서 접하는 기울기는 이렇게도 있겠지만 뭐도 있어? 이렇게도 있는 거예요. 이쪽에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얘랑 얘 중에서 기울기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지? 이렇게 접할 때의 K값이 누구다? 4가 되는 거고 이렇게 접할 때의 K값이 1 나오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 그래프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4는 지우고 정답은 1과 0 이 두 개만 쓰면 됩니다. 자, 13번 문제는 지금과 같은 그래프가 있는데 요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B라는 점이 A, A분의 1이래. 이 두 점을 칠하는 직선이 있고요. 요 삼각형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삼각형 넓이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미지수가 지금 A가 있잖아요. 나는 이 넓이를 A로 표현해서 문제를 풀겠다. 근데 보통 그렇게 할 때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한 다음에 Y절편이랑 X절편을 A로 표현해가지고 문제를 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그래프 안에서 내가 도형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으면 굳이 뭐 직선의 방정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따로 구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 이 큰 직각 삼각형이랑 얘랑 얘는 다 뭐야? 닮아 있죠. 이런 닮은 비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직각 삼각형에서 이 길이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1이지. 그리고 이 길이 어떻게 돼요? a분의 1 플러스 1이지. 자, 그러면 이 밑변대 높이가 어떻게 나와? a 플러스 1분의 a분의 1 플러스 1이지. 자, 이거 정리해볼게. 분모 분자에다가 a를 곱해보자. 그럼 a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a니까 이렇게 약분되면서 a분의 1 나오지. 얘가 뭐라고요? 밑변대 높이. 이게 되는 거지. 따라서 밑변대 높이 얘도 분명히 a분의 1일 거라고. 근데 요 길이가 지금 1이잖아. 그러면 이 높이가 뭐가 돼? a분의 1 나오지. 그러면 요 길이 뭐가 되죠? 1에서 a분의 1을 뺀 거지. 그 다음 요 삼각형에서 이 높이가 뭐가 돼? a분의 1이지. 그러니까 요 밑변 뭐가 돼? 1 나오겠네. 됐을까요? 그러면 요 길이는 a에서 1 뺀 거니까 a 빼기 1이네. 이렇게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면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길이들을. 굳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지 않아도. 이런 연습도 병행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넓이를 한번 표현해 봅시다. 이 OPQ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이 a 빼기 1이고 높이가 1 빼기 a분의 1. 자, 더하기 그 다음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a분의 1이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2분의 1 곱하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내가 통분하시면 a분의 a 빼기 1 나오죠. 그래서 두 개 곱하게 되면 a분의 a 빼기 1의 제곱이지. 그 다음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a분의 1이니까 다시 정리할 수 있겠죠. 2a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 나오지. 그 다음에 요 값에 뭘 물어봤어? 최소값을 물어봤고 지금 문제에서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가 뭐가 돼? 양수죠. 그러면 산술기하를 한번 의심해보고 이거 산술기하 써볼게요. 요렇게 다 나누면 제일 앞에가 2분의 a 가운데는 마이너스 1이고 제일 오른쪽이 a분의 1 나오지.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이거 두 개 산술기 쓸 수 있죠. 최소값이 2 루트 두 개 곱하면 2분의 1 이렇게 나오지. 따라서 여기다가 2를 뺀 게 뭐가 된다? 최소값이 나와요. 정리해볼게요. 그럼 루트 2분의 2 빼기 1이니까 루트 2 빼기 1 이게 나오겠죠. 즉 최소값은 루트 2 빼기 1이고 자 이거 등호 성립조건 얘는 얘랑 같을 때죠. 즉 2분의 a가 a분의 1일 때니까 a가 몇일 때? 루트 2일 때야. 마이너스 안 돼요.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우리가 산술기하든 코시-슈바르츠든 등호 성립조건을 적어주는 게 나중에 훨씬 좋아요. 14번 문제는 K가 0과 3 사이이고 다음 그래프에서 옳은 것을 물어봤거든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간단하게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잠깐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가 그럼 너네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봐봐.
x가 루트 3일 때 x제곱은 3이다. 이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죠. 참인 이유가 x가 루트 3, 얘는 하나밖에 없고 x제곱은 3 되는 거는 x가 뿔마 루트 3인데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 되기 때문에 얘가 참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맞지? 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범위와 자연수 조건이 동시에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제일 먼저 요 A랑 B랑 P의 좌표를 한번 구해 볼 거거든. 요 P는 Y 절편이기 때문에 X가 0이죠.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3-K죠.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유리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이 1,3이거든?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 같은 것 같아? 같죠? 점대칭이니까. 그럼 P의 좌표를 바로 구할 수 있죠. 얘랑 얘를 더해서 가운데 거의 2배니까 여기 몇 나와야 돼? 2가 나와야겠고. 얘랑 얘를 더해서 가운데 거의 2배니까 6이 나와야겠지. 그럼 뭐가 돼야 돼? K 더하기 3. 얘가 돼야겠죠. 그래야 이거 두 개 더하면 6 나오는 거니까. 따라서 요 좌표도 구할 수 있죠. 얘는 단순하게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A점의 좌표는 X 절편이기 때문에 Y 좌표가 몇 나온다? 0 나오는 거지. 그럼 얘가 0이 될 때 요 X 한번 구해볼게요. 자, 0은 X 빼기 1분의 K 더하기 3이고 양변에 X 빼기 1 곱하면 0은 K 더하기 3X 빼기 3이지. 그럼 X가 어떻게 돼요? 3분의 3-K지. 그래서 얘는 3분의 3-K다.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풀어볼게요. 자, 기억. K가 1일 때 점 P의 좌표가 2,4라고 했어. 자, P가 2,K 더하기 3이니까 K가 1이면 2,4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니은. K가 0과 3 사이인 실수 K에 대해서 직선 AB의 기울기와 직선 AP의 기울기의 합이 0이라고 했거든요. 한번 구해볼게. 자, 우선 직선 AB의 기울기, 요 기울기죠. 제 기울기는 여기에서 이거를 뺀 게 분모로 잡고요. 자, 여기서 이거 뺀 거 분자로 잡을게. 그럼 분자가 K 빼기 3 이게 되겠지. 그 다음에 요렇게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1 남죠. 그럼 몇 나와요? 마이너스 3 얘가 되죠. 그 다음에 직선 AP의 기울기 한번 구해봅시다. 자, 얘는 이 점과 이 점이 있는 기울기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거 빼봅시다. 그럼 3분의 3-K 빼기 2분의 0에서 얘를 빼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 되지. 그 다음에 분모 분자에다가 3을 곱할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분모는 어떻게 돼? 3-K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에다가 여기 3을 곱한 거지. 근데 분모가 지금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있으니까 이렇게 약분되고 뭐만 남아요? 3만 남겠지. 따라서 기울기의 합이 몇 나와? 0 나오죠. 여기까지는 단순 계산 문제야.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디귿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디귿 한번 해석해 볼 거니까 잘 들어요. 자, 디귿은 사각형 PBAQ PBA 얘가 지금 Q거든요. 얘의 넓이가 자연수래요. 그때 직선 BP 이 직선 BP의 기울기는 0과 1 사이의 값이다 라고 했거든요. 우선 이 자연수가 되는 K값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넓이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를 구하려면 이 전체 사다리꼴에서 이 삼각형을 빼는 게 낫겠죠. 됐어요? 따라서 이 사각형의 넓이는 윗변이 3-k고 아랫변이 요 길이니까 k 더하기 3이죠. 거기다가 높이가 2 그리고 2분의 1 곱하면 전체 사다리꼴의 넓이죠. 여기에서 뺄게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 삼각형은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3분의 3-k고 높이가 3-k죠. 이렇게. 자, 얘를 정리해 볼게요. 자, 얘는 이렇게 사라지고요. 자, 요 부분이 6 나오고 마이너스 6분의 3-k의 제곱이죠. 이렇게. 얘가 뭐라고 했어요? 자연수라고 했지. 그럼 너네가 잘 봐봐. 미지수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자연수 조건이고 하나는 뭐야? 어떤 범위가 나와 있지. 범위와 자연수가 둘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너네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얘가 자연수고 얘가 범위를 갖고 있으니까 이 전체도 뭘 가지고 있다? 범위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의 범위를 구해줘야 돼. 무슨 말이냐면 k가 0과 3 사이라고 했지. 그럼 3-k는 어떻게 돼요? 0과 3 사이죠. 그러면 3-k의 제곱은 0과 9 사이지. 그럼 얘를 6으로 나누게 되면 6분의 3-k 얘의 제곱은 0과 6분의 9 사이죠. 6분의 9가 2분의 3 맞나요? 그 다음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거지. 그 다음에 6을 더해봅시다. 그러면 이쪽이 뭐가 나와요? 2분의 9가 나오고 그 다음 오른쪽이 6보다 작은 거죠. 근데 얘가 뭐라고 했어요? 자연수라고 했죠. 얘가 4.5보다 크고 6보다 작대요. 그런 자연수 뭐밖에 없어? 5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금처럼 범위와 자연수가 있을 때는 이 범위와 자연수 둘 다 이용해가지고 자연수가 몇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문제 끝나고 쌤이 다른 거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따라서 6-6분의 3-k의 제곱이 이렇게 5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3-k의 제곱 몇 나와야 돼? 6 나와야겠지. 즉 3-k가 몇 나와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고 그럼 k가 어떻게 돼요? 3 더하기 루트 6이거나 3 빼기 루트 6이죠. 근데 k가 0과 3 사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돼? 안 돼? 얘는 안 되지. 됐을까요?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보자. k가 3 빼기 루트 6일 때 요 직선의 기울기가 0과 1 사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이 직선의 기울기, 요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2분의 2 빼기 0이 2니까 그 다음에 0제곱 빼봐. 그럼 2k지. 그럼 몇 나와요? k 나오지. 너네한테 이걸 물어본 거야. k가 3 빼기 루트 6일 때 k는 0과 1 사이냐고 물어본 거야.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왜? 얘의 부분집합이 얘의 부분집합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디귿은 여기 맞는 말이 돼요. 자, 15번 문제는 fx라는 유리함수가 있는데 두 번 합성했더니 x가 나왔대. 그때 옳은 걸 물어봤는데 a, b가 0이 아니라고 했지. 그러니까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에요. 그럼 이 유리함수는
P를 제외한 범위에서 1대1 대응이죠. 역함수가 존재해야 하네? 존재하죠. 1대1 대응인 놈이 얘를 만족한대. 그 말은 무슨 말? F라는 함수랑 F 인버스 함수가 서로 같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F 합성 F X가 됐는데 F의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역함수를 합성할게 이렇게. 그럼 이 부분 사라지죠. 그 뭐가 나와? fx는 f 인버스 x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아. 왜?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fx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럼 그 역함수 쌤이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얘랑 얘의 잘 바꾼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라고 했죠? 이렇게 나옵니다. 적어도 요 정도까지는 너네가 암기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안 하면 식이 좀 복잡해지니까. 됐어요? 따라서 요 식을 봤을 때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fx랑 f 인버스 x가 똑같으니까 fx는 x 빼기 b분의 ax 더하기 6이고 f 인버스 x는 요 a랑 마이너스 b 자리 바꾼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니까 뭐가 돼요? x 마이너스 a분의 bx 더하기 6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요 a랑 b랑 뭐가 돼야 돼? 서로 같아야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 어떻게 돼요? p, a죠. 근데 그 fx 함수 자체가 뭐에 대한 대칭이죠? y는 x에 대한 대칭이죠. 그래야 원함수랑 역함수가 같을 거 아니야. 그 자체의 함수가 y는 x에 대한 대칭인 함수가 되어야 원래 있던 함수, 원함수와 역함수 같을 거 아니에요. 즉,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 위에 있어야 돼? y는 x 위에 있어야 돼요. 따라서 얘랑 얘랑 서로 같아야 되니까 a랑 b가 서로 같아야 돼요. 얘도 알아야 되고 얘도 알아야 됩니다. 요 위에 거는 뭐라고요? y는 fx가 그 자체로 y는 x에 대한 대칭이 되어야 하므로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 조건을 가지고 한번 풀어봅시다. 자, a랑 b가 같기 때문에 얘를 뭐 a 제곱으로 바라보든 뭐 b의 제곱 바라보든 할 수 있겠죠. 근데 a, b가 실수라고 했는데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으니까 a는 맞겠네요. 그러니까 니은은 자연스럽게 틀렸죠. 자, 그 다음 이 fx의 그래프는 1, 2, 3, 4분면을 모두 다 지난다고 했어요. 자, fx의 그래프는 미지수를 줄여가지고 한번 적어봅시다. 자, y는 p가 a니까 x 빼기 a분의 ax 더하기 6이죠. 점근선의 교점이 a, a죠. 그 다음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제가 왜 두 개 그렸을까요? 요 a가 양수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어?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케이스를 한 다음에 모두 1, 2, 3, 4, 4분면을 다 지난집 관찰하면 될 거 아니야. 따라서 0보다 클 때 해봅시다. 그러면 점근선 교점이 a, a인데 둘 다 양수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거 x에다 0 집어넣어봐요. 몇 나와요? 마이너스 a분의 6이지. 음수죠. 마이너스 a분의 6이. 그래서 요 점을 지나야 돼. 즉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네. 모든 4분면 다 지나지. 일단 맞고요. 그러면 a가 음수일 때 해볼게요.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이 a, a인데 둘 다 음수니까 얘가 점근선 될 거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분의 6인데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y 절편은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을 지나야 돼. 따라서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 두 가지 케이스 모두 뭘 지나요?
모든 4분면을 지나죠. 그래서 디귿은 맞다. 자, 16번 문제는요. 자, 이런 유리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더하기 b를 물어봤어요. 자, 가조건이 2가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대. 자, 그러면 사실은 내가 얘를 식으로도 풀 수 있죠. 역함수 구할 수 있고 요 함수 식 구할 수 있으니까 같다고 놓고 문제를 풀어도 괜찮지만 이왕이면 점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여기 요 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이 어떻게 돼요? a, 2죠. 그러면 그 역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은 뭐가 될까요? y는 x에 대해 대칭이니까 2,a가 되겠지. 얘가 이 오른쪽에 있는 함수 뭐야? 분수함수죠. 즉 점근선의 교점이 있을 거고 점근선의 교점이 제일 처음에 a, 2라고 했으니까 얘는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한 거지. 자, x축으로 4만큼 이동하게 되면 a 플러스 4가 되고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하게 되면 마이너스 2 얘가 되죠. 따라서 a가 몇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함수 y는 fx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하게 되면 얘랑 일치한대요. 자, 얘의 dna가 몇이에요? 3이잖아요. 그러면 얘의 dna도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돼요. 평행이동에서 겹치려면. 자, 이거 바로 구할 수 있죠, dna. 분모가 0이 되는 x를 분자에 집어넣어봐. 몇 나와요? 2a 플러스 b지. 근데 a가 마이너스 2라며. 그럼 얘가 마이너스 4 더하기 b인데 얘가 3이 돼야겠지. 즉 b 몇 나온다? 이게 7 나오겠네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고 b는 7 얘가 된다.